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 어떻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지? 브라질은 10%를 주거든요. ETF 빼고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도너스쿨 하면서 이런 눈빛을 처음 전혀 모르겠다는. 사실 그동안에도 좀 모르겠던 분 몇 번 있었는데 그냥 눈빛으로 넘어갔거든요. 벌써 3월이 됐어요. 역시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3월은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작의 달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돈워리 스쿨에서 배운 걸 토대로 제대로 재테크를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보통 이제 주식, 부동산, 그리고 두 글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개념은 잘 몰라도. 뭐죠? 뭐죠? 네, 채권입니다. 네, 채권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나 채권 샀어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채권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많이 멀게 느껴져요. 채권은 그럼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실물 채권을 사겠다. 보통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그러면은 저희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채권의 효과를 좀 누려주는 게 있어요. 한때 이게 재테크의 출발이라고 해서 월급 통장 이걸로 바꿔라 많이 들어보셨죠? CMA 통장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CMA 통장 없으세요?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 일단 CMA라고 하면 종합자산관리 통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CMA라고 하는데 은행 가서 CMA 만들겠다고 하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주체가 은행이 아니라는 거. 증권사. 근데 CMA가 일단 가장 좋은 장점 하루만 맡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 어떻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지? 은행에서는 2%의 이자를 받으려면 예금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1년 혹은 6개월 정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자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CMA는 연 환산 2%를 매일 준다는 거예요. 물론 2%라고 하면 매일 2% 주는 건 아니에요. 매일 2% 주면 다 때려치고 이것만 하면 되겠죠. 일복리로 하면 얼마겠습니까? 엄청나죠. 주말은 안 줍니다. 네, 영업일만 줘요. 주말을 빼면 한 250일 정도 되죠. 그러면 1년 금리를 250분의 1로 해서 매일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장점은 예금을 넣기는 조금 애매한 금액들, 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 이자라도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증권에 계좌 있으면 네. 증권 계좌가 CMA 계좌인 거예요? 그게 회사마다 좀 달라요. 보통은 이제 주식 거래하는 계좌가 있고 CMA 계좌 따로 있어요. 이걸 위탁 계좌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놓으면 이자 전혀 없어요. 그래서 CMA로 옮겨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통합되어 있는 증권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은행은 예금 아니면 1년에 뭐 0.1% 정도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데 얘들은 왜 예금 이자를 다 주냐?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구조를 이해하면 돼. CMA도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만들 때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RP형이 있고 MMF형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자를 주는 거냐면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넣어두면 증권회사가 이제 환전하거나 외환시장에다가 이제 그 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MMF거든요. 그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거죠. RP라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RP는 만기가 길지 않아요. 길어봐야 90일이에요. RP도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일 만기되는, 오늘 만기가 하루 남은 RP들이 늘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는 자기 돈으로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은행은 이제 RP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MA를 운영할 수가 없고, 증권사는 이런 구조가 가능한데 조금 어려우시면 짜투리에 대해서 뭔가 이자를 받고 싶으면 CMA를 쓰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채권인데 사실 이 채권이 정확하게 뭔지 채권의 개념도 좀 생소한 편이거든요. 채권이 뭐예요? 채무가 있고 채권이 있잖아요. 채가 뭐예요? 빌려주고 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채무는 내가 빌린 거죠.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받을 권리. 그렇죠. 돈 받을 권리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차용증 같은 거죠. 근데 차용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대부분 4배 이상 큽니다. 오, 그래요? 훨씬 큽니다. 작게 잡아도 4배 차이고 크게 잡으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얼마든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큰 연기금들이 주식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은 안전한 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안전해요? 채권이 안전해요? 채권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사실 어렵지 않은데 채권은 뭘로 얘기를 합니까? 채권 금리가 올랐다, 채권 금리가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씩 이제 경제 뉴스에 보면 뭐 미국 10년채 장기채 금리가 급락하여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채권 가격이 아니고 금리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이 좀 와요. 주식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다른 거 다 자르고 쉽게 얘기를 하려면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월세를 내려고 이제 하나 분양을 받았다고 쳐요. 1억짜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에 받는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자, 수익률 얼마예요? 10%죠. 근데 옆에 사람이 그거 보고 너무 부러운 거야. 야, 그 오피스텔 나한테 팔아. 이 사람이 사고 싶으니까 내가 1억 2천에 팔았어. 그럼 그 사람은 수익률 얼마야? 1년에. 되게 어려운데 문과라서 수학에 약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8점 몇 프로 떨어지죠. 네. 네. 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채권은 오피스텔 가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로 환산해요. 이걸 보고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표현을 금리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은 채권을 샀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만기까지 갖고만 있으면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로 환산을 한다니까요. 보통 채권 하면 채권이 증서가 있어요. 여기 얼마에다가 금리를 어떻게 준다. 예를 들어 10%라고 명목적으로 표면이 찍혀 있는 게 그건데 내가 10,000원짜리 10%짜리 9,000원에 샀으면 만기 때 1,000원이 돌아와서 원금 보장이 되는 이런 건데 내가 그걸 9,500원에 샀다면 10%가 아니라 5%짜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찍혀있는 표면 금리가 아니고요. 거래되고 있는 채권 가격을 반영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해해야 될 거는 채권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할 거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경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금리는 올라갈 그렇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경제가 좋을 것 같을 때는 당연히 주식으로 들어가겠죠. 네.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줄어들죠. 금리가 그러면은 좋으면.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채권 금리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죠. 근데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요. 불황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주식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이 자금을 팔아서 채권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떨어져. 빠졌다는 거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는 왜 채권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채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자금이 움직여요. 주식보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네. 한때 되게 지금도 그렇고 되게 말 많은 국채 하나 있습니다. 어디 증권회사에 상담 받으러 가면 이거 가입하시면 비과세고 완전한 국채고 막 이렇게 그거 뭐지? 그거 사라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신흥국? 김흥국 말고 신흥국? 저는 베트남? 쌀딩크의 베트남? 베트남은 이제 시장이 아직 너무 작긴 하고요. 브라질 국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브라질 국채가 갑자기 유행했던 이유가 국채인데 10%를 주거든요. 근데 채권은 주식하고 다르게 채권에서 이익을 보면 세금이 있죠.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협약을 해서 브라질 국채에서 받은 이자는 비과세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지금 살 수 있나요? 지금도 가능하죠. ETF 빼고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환율이에요. 환율? 브라질이 뭐 쓰지? 헤아라스입니다. 브라질 헤아라스죠. 그래서 헤아라로 환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는 사실 환율에 투자하는 거예요. 환차익! 그렇죠. 지금 브라질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금리를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만큼 급하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겠죠. 급전을 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브라질 왜 이렇게 돈이 급할까요? 왜 급해요? 왜 급해요? 돈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돈을 못 벌거나 두 번째 돈을 너무 많이 썼거나인데 둘 다입니다, 브라질. 왜냐하면 브라질이 주로 이제 기름 많이 퍼는데요.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쓰는 거는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가장 쉽게 올리는 방법, 돈 많이 드릴게 이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선택했던 게 국민들한테 돈을 뿌린 거죠. 연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효과가 떨어지면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했구나. 그럼 저희는 뭘 보고 브라질 채권을 사야 그러니까 되는 브라질을 볼 때 연금 개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파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파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이 됐었죠. 네, 보우소너라고 대통령이 된 건데 우파는 연금 많이 쓰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보다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 뉴스에도 좀 밝아야 될 것이고. 신문 구독을 한번 해볼까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채권은 투자의 대상이기보다는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되는구나. 그렇죠. 최근에 그 단어를 봤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게 상식으로 생각할 때 2년 빌리는 것보다 10년 빌리는 게 이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또 실제로 안 좋아진다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잔치가 끝나간다는 거를 채권 시장이 알려주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채권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거래하지 않아도 계속 봐야 된다. 채권 공부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부터 보면 됩니까? 였거든요. 그래서 금리부터 보라고 하거든요. 금리를 알기 위해서는 또 채권을 알아야 그렇죠. 돼요. 금리는 채권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를 바라는 건 채권 시장 바라는 얘기예요. 이거 명언인데 금리는 채권의 가격이다. 오늘도 하나 준비해야 돼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해주세요.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깊이 팔기 위해서 넓게 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이겠지만 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것이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먼저 보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깊게 들어가시면 그냥 하시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 있겠다.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시작을 하셔라. 네, 근데 이거 좀 엄두가 안 나요. 네, 두세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는 이제 100대 1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권리금도 있습니다. 권리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당,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야근의 대마왕이 주로 IT, 자기들이 앱을 만들어서 야근 시계라고. 알바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요즘엔 모르면 당합니다. 네, 모르면 당합니다.